일단 민소법 전체적으로 OT를 간단히 좀 하죠. 그러니까 이제 2차 과목이잖아요. 자, 2차 과목. 제가 이제 그 총 3순환을 잡아놨는데, 일단 지금 이제 예비순환이죠. 예비순환에 총 18회인데, 18회 동안에는 이제 기본서를 열심히 볼 거예요. 기본서를.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이제 민소법을 뭐 처음 이제 태어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뭐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예비순환은 뭐 기본 강의니까 기본서를 충실하게 꼼꼼하게 볼 거고 물론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은 뭐 다 정리를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한 3개년 정도 이제 3개년 기출을 좀 간단히 볼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해당 부분 진도 나간 다음에 자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제 이거는 뭐 보고 버리셔도 돼요. 나중에 저 일순환 때 사례집 강의를 할 텐데 거기 뭐 다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보는 거는 우리가 뭐 1차 때도 뭐 객관식 문제 풀어보지만 이게 이제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고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건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순환이 총 이제 15회를 잡아놨는데요. 이 15회 동안에는 당연히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심화 학습을 할 거예요. 심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뒤로 연결되는 걸 좀 심화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사례집을 보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례집 풀이를 할 거고, 물론 이제 그 일순환 때는 기본서 한 40%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사례집이 한 60% 정도 비율을 차지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민소법은 한 3회 정도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직접 채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면 첨삭도 할 테니까 그때는 꼭 시험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도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객관식 시험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도 뭐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성적이 안 나오고 이러지 않는데 주관식은 반드시 많이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답안지 쓰다 보면 팔에 무리도 가고 해서 이제 많이 힘드시고 하는데 주관식은 이제 반드시 답안지 안 쓰는 사람 중에 이제 붙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관식은 무조건 이제 손발이 이제 손이 이제 힘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의 시험 그때 좀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순환에서 이제 총 12회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총 12회인데 그래서 이제 그 12회 중에서 1회부터 8회까지는 그래서 1회부터 8회까지는 소위 말해서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그래서 진도별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이제 진도 나눠가지고 할 거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50점, 그러니까 1시간 정도, 1시간 시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0점 분량이겠죠. 그러니까 민소법이 지금 법무사 2차 시험에서 70점 분량이잖아요. 70점. 그리고 이제 서류 작성. 그래서 이제 소장 작성이라고 간단히 얘기할게요. 소장 작성 문제가 이제 30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총 100점인데. 그래서 이제 1회부터 8회까지는 진도별 1시간 해서 50점짜리 문제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회부터 12회까지 총 4회 동안은 이제 실전으로 전범위로요. 전범위 실전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이때는 이제 2시간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서류 작성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70점 플러스 30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서류 작성까지 포함해서 같이 시험을 볼 거니까 그때는 이제 왜냐하면 이게 70점이어서 이제 시간 배분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뭐 50점이면 딱 1시간씩 분량을 주면 되는데 이게 70점, 30점이어가지고 이제 분량 그 조절에 또 실패하면 잘못하면은 뭐 소장 작성을 뒷부분을 못 쓰든가 반대로 이제 민소법에 뭐 중요한 쟁점을 못 쓰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요 부분을 실전 연습으로 할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채점해 드리고 그다음 이제 대면 첨삭 원하시면 이제 같이 좀 답안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테니까 그때 좀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럼 총 이제 45회인데 45회 동안에 민소법을 이제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민사법은 이제 계속, 그러니까 특히 이제 2차 과목에서 이제 그 민법하고 민소법은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셔야 돼요. 제가 뭐 민법, 민소법 강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수험생 때 계속 이제 민소법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민소법은 제가 강의에서도 간단히 썼지만 2차 과목 중에서 주관식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민소법이고 그래서 이제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도 보면 민소법 뭐 과락 맞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소법은 좀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럼 이제 제 뭐 교재 이제 시강 분들한테는 다 드렸는데
이 교재도 뭐 제 6판 이렇게 돼 있다시피 이제 뭐 제가 그동안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뭐 저 준비해둔 자료 가지고 이제 교재를 만든 건데 교재는 요거를 보시면 되고요. 제 교재를 이제 기본서로 보시고 그러니까 이 기본서는 다른 과목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교양 과목 같은 거 시험 볼 때 보면 그러니까 노트 정리 뭐 필기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거 빌려가지고 막 열심히 해서 시험 보고 이제 학점 따고 그러잖아요. 그런 형태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일 좋은 거야 내가 뭐 자료를 만들면 좋겠지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다른 강사들이 만든 교재를 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기본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노트 정리 해줬다. 이제 노트 정리 잘하는 친구가 해줬다.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른 다른 강사들의 기본서를 더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제가 다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나오는 모든 민소법 책은 제가 다 보니까 뭐 강사 기본서를 다른 책을 또 봐가지고 소위 말해서 뭐 빠진 거 집어넣는다. 이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것들은 제가 어떤 방식이든 보충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또 이 책에 빠졌는데 다른 책이 있다. 그런 건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시험에 안 나오고 그런 건 당락을 정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어차피 제 강의를 선택하셨으니까 저를 믿고 이제 쭉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추가로 뭘 더 보고 싶으시면 차라리 교수님들 교과서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 기본서에다가 추가로 보고 싶으면 일단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김홍혁 교수님 이제 민사정법 이제 올해판이 12판인가 그런데 김홍혁 교수님 교과서를 일단 1순위로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시윤 교수님 교과서 순서대로 가면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 교과서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교과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용.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영어 공부할 때 사전처럼 활용할 수 있죠. 사전이나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특히 주관식 시험은 이제 주소 파악이 중요한데 쟁점이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그러니까 지도처럼 우리가 어디 뭐 여행 갈 때 지도 보잖아요. 지도처럼 활용할 수 있는 책이 되는 거니까 시중에 이제 뭐 교수님들 교과서가 많이 있지만 일단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일단 망라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교과서도 좋은 책들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전원영 교수님 책이라든가 뭐 박재환 교수님 책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교수님들의 책이 있는데 이 두 분 책은 일단 분량 자체가 이렇게 망라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다 들어가 있긴 한데 간략하게. 그러니까 이제 제 기본서에서는 학설 판례 해가지고 막 그 한 2페이지 걸쳐 있는 걸 한 단락으로 정리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뭐 요 책도 괜찮긴 한데 뭐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민소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 순서대로 중에서 뭐 책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뭐 새로 사야 되실 분들은 뭐 요 순서대로 중에서 골라가지고 보시는 게 이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김홍혁 교수님 책이 제일 무난하니까 왜냐하면 각각 쟁점들에 대해서 판례 입장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학자들 보면 이제 판례도 많이 비판하시는데 김홍혁 교수님은 이제 판례에 충실한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제일 좋죠. 그래서 판례 태도를 정확하게 이제 설명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요 이제 그 책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신 교수님은 좀 개인적으로 뉴스에서 나왔지만 이제 그 11월 9일날 이제 뭐 돌아가셨잖아요.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교 4학년 때 이신 교수님의 강의를 그 1년 동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마지막 제자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신 교수님이 감사원장 퇴직하시고 학교에 오셔가지고 1년 동안 이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4학년 때 이제 그때 저도 뭐 사실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때 교수님 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수님 책도 이제 민소법을 좀 제대로 공부해 봐야겠다. 뭐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뭐 민소법의 대가한테 직접 실강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다른 교수님들 책도 사고 그래서 이제 뭐 강현준 변호사님 책도 있었고 그때. 그 다음에 이제 홍문혁 교수님 책은 이제 올해 15판인가 나왔는데, 그때는 뭐 책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신림동 복사집에 그 서울대학교 강의, 이제 그 수업 강의안을 누가 정리한 게 그 팔았어요. 그런 거 사가지고 막 같이 공부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강사를 하게 된 이유 중에도 하나인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1년 동안 굉장히 이제 충실하고 열심히 배웠단 말이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민소법은 제가 이제 수험생 하면서 별로 고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항상 뭐 점수가 잘 나왔고.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냥 뭐 평범한 수험생인데 특히 민소법은 이제 항상 고득점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했던 게 더더군다나 이제 민소법은 실무법이기 때문에 실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뭐 현업을 해보시면 이제 스스로 느끼시겠지만
그런 뭐 소장을 작성하고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해보고 이러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수험생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소송 실무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뭐 피상적으로 정리된 거 뭐 읽어보고 뭐 이런가 보다 피상적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접근하는 거하고 다르죠. 저도 그래서 항상 뭐 민소법은 고득점을 받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변호사로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2008년도부터 이제 변호사 활동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강의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느꼈던 게 잘 몰랐던 쟁점들,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쟁점, 심지어는 뭐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쟁점도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하면서 이제 많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위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뭐 민법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민법 강의하고 나서 바로 이제 2차 강의를 설강하게 된 것도 민법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또 민법은 이제 그래서 저기 법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민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도 뭐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 강의 들어보고 이제 처음 듣는 얘기도 많았다. 그래서 이제 2차 과목도 설강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2차 과목도 이제 그 설강 이제 일정이 맞아가지고 다행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강한 것이어서 민소법의 내용들을 충실히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제가 이제 그 수험생 때 겪었던 그런 과정들을 이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들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뒤에서 당사자 협격에서 보실 거고 수업 뭐 공부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행 소송에서 당사자 협격은 주장 자체로 판단한다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책에 다 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보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책에 안 써 있으니까 그런 배경 지식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 뭐 민법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에 이게 이제 바다예요. 바다에 이제 빙산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남극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앞에 튀어나온 부분들은 누구나 알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행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은 주장 자체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걸 알죠. 이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답안지에다 그 이유를 쓰는 건 아니지만 그건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 말씀드리는 예가 되는 거니까. 그 이 바닷속 밑에 잠겨 있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이제 내공이잖아요. 내공.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험만 붙고 다른 거 할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공인중개사처럼 시험 보고 이제 집을 사고 팔고 거래할 때 그래서 뭐 민법 지식이 뛰어나야지만 집을 잘 팔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 같은 저희 같은 이제 변호사 법무사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법 지식이 어떻게 보면 평생을 내 실력을 좌우하는 거고 민소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민법, 민소법 물론 이제 둘 중에는 민법, 실체법이 더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시고도 굉장히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공들을 쌓아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뭐 시험 합격하시면 바로 그냥 이제 현업을 하시잖아요. 뭐 이제 그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지만 그건 형식적인 거고 그냥 바로 이제 현업을 하시기 때문에 절차적인 것들은 하나씩 배워나가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씩 겪어나가면 되는데 실체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민법, 민소법 이런 내용들은 따로 뭐 공부하고 이럴 시간이 없죠. 사실 바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시험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어떤 이유에서 제 강의를 선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선택은 잘 하신 거고 그래서 그거에 못하게 수업을 잘 들으시면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남들보다 이제 고득점 그러니까 수험과 관련해서는 고득점 답안을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업에 나가서도 다른 분들과 좀 차별화되는 답안 뭐 저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그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 철저하게 이제 수업도 복습 위주로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복습 위주고 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복습 위주로 하셔서 복습 위주로 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시험의 가장 핵심은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답안지. 그러니까 객관식은 50% 알면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정확하게 50%를 안다. 물론 이것도 측정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50%를 알면 70점 맞을 수 있단 말이죠. 70점, 80점 맞을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지문 중에서 하나 찍는 거니까. 근데 주관식은 안 그래요. 주관식은 50%를 정확하게 안다고 해도 외우지 않으면 즉 암기하거나 이 답안지 작성 능력이 떨어지면 50점을 못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고득점이 이제 그 뭐 한 70점, 그러니까 2차 과목도 2차 시험도 한 70점, 그래서 60점에서 70점 정도가 고득점이 되는데
그 정도 맞으려면 답안지 스킬이 필요하단 말이죠. 답안지 쓰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같은 사람들하고 대면 첨삭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 게 주관식은 나는 A라고 썼는데 읽는 사람은 B라고 읽고 이게 제일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자기는 A라는 의미로 답안지를 썼는데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영화를 보고도 똑같은 영화나 이제 어떤 화면을 보고 다른 생각들을 하고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장에 있어도 본 사람마다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답안지는 그 출제자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데 나는 A라고 썼는데 읽는 사람은 B라고 읽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돼서 나중에 이제 실전 답안지 쓰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어차피 채점자들이 저처럼 이제 사법시험이나 그다음에 법원행시 붙으신 서기관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법원 시험은 법무사나 법원행시는 다 내부 출제라니까. 그리고 학교 교수님들이 들어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랑 비슷한 이제 그때 공부해가지고 사법시험이나 법원행시 붙은 분들이 지금 이제 쭉 승진해서 이제 서기관 되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눈높이하고 저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답안지에서 중요한 부분들 체크해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건 이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열심히 답안지를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판례 같은 경우는 쭉 해서 거의 반 페이지가 판례 요지인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물리적으로 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순환 때 가면 1순환 때까지는 기본서 심화하고 사례집까지 할 거니까 사례집 추가로 드릴 거고 그다음에 2순환 때 가면 이제 암기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암기장을 이제 그때쯤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암기장 해가지고 이제 민법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키워드 암기장이죠. 답안지에 써야 될 키워드 위주로 해서 물론 이제 키워드만 적어 놓으면 이걸 또 이제 외울 때 그 답안지에 쓸 때 이제 키워드만 쓰게 되면 안 되니까 문장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키워드 위주의 이제 암기장을 해서 민법, 민소법, 그다음에 이제 서류 작성까지 그 세 과목을 묶어 가지고 이제 그때 이순환 때 또 들여 가지고 그 진도별 할 때 이제 1시간밖에 시험 안 보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요 암기장까지 돌리고요. 그럼 전범위는 2시간 시험 보니까 이제 그 강평하면 되니까 요 8회 동안에 그러니까 민소법 같은 경우는 8회 동안에 이제 매일 한 2시간 정도, 1시간은 이제 그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은 문제풀이, 한 30분은 문제풀이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요 암기장을 돌릴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는 요 암기장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객관식 볼 때도 얇은 이제 기본서가 아니라 얇은 정리된 종은 판례지 이런 거 보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보면 안 되고 1순환 때까지는 계속 이제 기본서 위주로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은 요 이제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사전이나 지도 활용하듯이 찾아가지고 자꾸 소위 말하는 내공을 쌓아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암기장은 여기 딱 튀어나온 부분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것만 보면 이거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객관식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용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좋은 판례지만 열심히 보면 이게 이제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1차는 더더군다나 1차는 그나마 객관식 중에서 이제 나온 지문 중에서 찍는 거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주가식은 안 그렇단 말이죠. 자기한테 체화된 지식이 아니면 뭐예요? 절대로 답안지에 현출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예를 들어서 임대차가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임대차를 보거나 심지어는 오픈북으로 시험을 봐도 이 채점자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알고 썼구나 모르고 썼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반드시 체화해야 돼서 급하다고 암기장이라든가 1차 때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이해가 안 됐는데 좋은 판례지 같은 거 얇게 정리된 것만 열심히 보면 그거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외우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1순환 그러니까 예비순환 1순환을 충실히 거치신 다음에 2순환 때 가면 이게 이제 이 암기장도 양이 확 줄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거부터 잡으면 양이 갈수록 공부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주관식 시험도 그렇고, 객관식 말할 것도 없고, 주관식 시험도 그렇고, 시험에 임박해서 갈수록 양이 자꾸 줄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나사 같은 데서 로켓 띄울 때, 그래서
저 우주선 같은 거 띄울 때 뭐예요? 처음에는 뭐 잔뜩 달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중간중간에 하나씩 떨어뜨리죠. 떨어뜨리고 마지막에는 맨 앞에 있는 그 우주인이 탄 그 부분만, 캡슐 부분만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처음부터 이제 공부량이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이런 얇은 거 잡고 하니까 갈수록 불안해지잖아요. 이해도 안 되고. 그냥 갈수록 자꾸 양이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갈수록 양이 자꾸 줄어서 마지막에 이제 시험 전날에 요 암기장만 이제 이독하고 시험 보기 직전에도 마찬가지로 암기장만 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최근 2차 시험의 경향을 보면 이제 사례 문제는 이제 두 가지 형태죠. 뭐 객관식도 그렇지만 이제 기본기를 묻는 사례가 있어요. 기본기. 그래서 기본 쟁점이죠. 그래서 기본 쟁점을 묻는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신 판례. 그래서 최신 판례의 사실관계를 응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최신 판례는 이거 판례를 모르면 결론을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관식도 결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객관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주관식도 판례에 따르면 판례가 A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럼 A라는 입장을 취하면 스몰 a라는 결론이 나와야죠. 그래서 A라는 입장을 취해놓고 결론을 B로 가면 이건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이러면 이제 점수를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답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럼 이제 답이 틀렸는데 그 논거가 맞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 흐름 같은 거, 그런 것들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건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사례 문제가 두 가지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기본 쟁점을 묻는 문제, 최신 판례를 묻는 문제. 그러니까 항상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어디에 비중이 이제 많이 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 두 가지란 말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이제 그 민법하고 민소법, 서류 작성까지 다 포함해 보면 기본 쟁점 문제에 또 비중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최신 판례라고 민법에서 뭐 불가분 채권 관계 그거 딱 하나 빼놓고는 다 그냥 기본 법률 관계를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느 해는 기본 쟁점이 많이 나오고 어느 해는 최신 판례로 막 도배를 하고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본 쟁점 나오니까 최판 안 보겠다. 이건 수험생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불안해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누수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잘 모르면 이게 최신 판례인가 보다 그래서 엉뚱한 얘기로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뭐 강약 조절은 해야 되지만 두 가지 쟁점들을 다 정리해야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 문제들을 보면 예전에 어떤 경우 보면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쟁점 자체가 시험 보고 나서 또는 뭐 강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쟁점이 뭔지가 논란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은 이제 답을 맞추면 답만 맞춰도 고득점을 할 수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른 시험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너무 이제 쟁점이 불분명하면 이제 그 문제의 소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누가 보더라도 쟁점이 명확한 올해 같은 경우에 민법, 민소법, 서류 작성 문제 쟁점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쟁점이 명확하고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목차가 좀 이제 달라질 수 있어도 쟁점 자체가 이게 도대체 뭘 묻는 문제이지 이런 것들이 다퉈지는 문제는 없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다른 시험들도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서는 뭐예요? 답안지 퀄리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쟁점을 찾는단 말이죠. 누구나 다 쟁점을 찾아서 이건 뭐 독립당사 참가구나. 그 다음에 뭐 의사표시 취소 문제구나. 불가분 채권 관계구나. 그렇게 알 수 있으면 누가 답안지 그래서 쟁점을 못 찾으신 분들은 당연히 힘들 거고 대부분 쟁점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은 쟁점을 찾을 텐데 그 쟁점을 이제 누가 얼마큼 이제 답안지를 충실하게 쓰느냐.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제 뭐 기본 쟁점, 누구나 아는 쟁점들이 나오면 그럴수록 이제 뭐 답안지 퀄리티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제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그건 저하고 이제 많이 그 답안지 상담을 많이 하자는 거죠.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답안지 퀄리티를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암기하고 암기장 가지고 암기하고 그렇게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충실하게 뭐 공부 구력이 어떻게 되셨든 충실하게 1순환 때까지는 계속 기본서를 위주로 해가지고 충실하게 내용을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물론 이제 예비순환에서도 중요한 키워드는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 외우시라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동그라미도 치고 뭐 어떤 것들은 좀 초등학생처럼 이제 요거 앞잡다서 외워라 뭐 이런 것들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외우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암기하는 건 이제 이순환 때 가서 그때부터 이제 물론 여기 기본 베이스가 잘 되어 있으면 뭐 금방 암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암기하는 거는 이제 예비순환 때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그 민소법 총 45회 동안에 진행되는 전체 1년 커리는 이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다음 이제 서류 작성은 나중에 뭐 특강 같은 형식으로 별도로 할 테니까 그 서류 작성의 디테일한 부분은 뭐 그때 보시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순환에 전범의 서류가 들어가니까 이순환 전에는 할 거예요. 뭐 이제 일정상 보면 한 2월이나 늦어도 3월 달 이럴 때는 서류 작성 특강하고 뭐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전순환이 다 끝나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11월인가 10월 말 11월에 2차 시험 보잖아요. 그 전에 뭐 한 10월 달, 9월 달 이럴 때쯤 또 암기장 가지고 전반적으로 마지막 스크린하고, 그다음 최신 판례 특강도 뭐 할 테니까 그때 이제 뭐 특강 같은 건 별도로 활용하시면 되고, 이제 정규 순환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민소법의 커리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복습 위주로 하시고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출 문제는 자료로, 그래서 이제 진도 나간 다음에 해당 부분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써라. 이런 것들을 틀을 잡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그거는 진도 나갈 때 따로 프린트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죠.